일단 부지런히 해봅시다. 천천히 말고요. 부지런히. 자, 오늘부터 다시 나갈 내용은 직선의 방정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사실상 거의 1차 함수예요. 그렇죠? 1차 함수의 구성 요소가 뭐랑 뭐예요? 기울기랑 y절편이죠. 맞죠? 걔네를 기반으로 하는 건 맞아. 기반으로 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일단 이 1차 함수랑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다? 기울기랑 y절편. 이걸 살짝 바꿀게요. 직선을 구성하는 요소는 기본적으로 기울기와 한 점을 알아야지 직선이라는 게 구성이 됩니다.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게 0보다 큰 거고요. 기울기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게 기울기가 0보다 작은 거고요. 가팔라질수록 절대값이 커진다라고 이해해주면 좋겠죠. 맞죠? 가팔라질수록 절대값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더 작은 애죠. 얘는 더 커지는 애고, 맞죠? 그런 상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겠습니다. 이때 이 직선의 방정식이 기울기와 한 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요. 한 점을 x1, y1이라고 할 때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진 직선을 다음과 같이 쓰겠습니다. 자, 한 점을 제한다는 건 x1을 대입할 때 y1이 등장하는 거죠. 맞죠? x1 넣으면 여기 0 되고 y1만 남죠. 기울기는 x의 개수니까 m 되는 거 맞죠? 교재에서는 y-y1은 m에 x-x1 이렇게만 써 있는데 그 y 빼기 y1이라는 걸 이항한 걸로 취급할게요. 알았죠? 그래서 y는 m에 x-x1 더하기 y1. 이게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건 기울기와 지나는 점, 얘를 구성해 줘야 돼요. 근데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한 번에 다 알려주면 너무 시시하잖아.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때때로 두 점을 제한한 경우도 있어요. 기울기와 한 점이 아니라 두 점 x1, y1과 x2, y2라는 걸 주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두 점을 이용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해서 y는 x끼리 뺀 값 분의 y끼리 뺀 값. 이게 기울기고 둘 중에 아무거나 써주면 돼요. 아무거나 써주면 됩니다. 자, 이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문제? 분모가 0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x1과 x2가 같지 않다면 이 분모를 쓸 수 있지만 x1과 x2가 같다면 얘를 쓸 수가 없어요. x1과 x2가 같다는 게 무슨 말이죠? x1, y1이랑 x2, y2가 있는 거죠. 맞아요? 세로선입니다. 얘는 x는 x1 이렇게 쓰며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죠.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두 점이 제한됐을 때, 제시됐을 때 그 두 점의 x좌표가 같다면 그러면 세로선이 됩니다. 얘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의 정의가 뭔데? 그렇죠. x 하나에 y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x랑 y가 하나씩 연결되는 게 아니라 x 하나에 y가 수없이 많은 애들이 대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정식이란 표현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이란 표현이 등장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y는 블라블라 쓰는 게 아니라 기본 형태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됐을까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형태까지 아우르려면 y의 개수가 붙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개수가 0일 수 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주어진 두 점이, 그러니까 점을 주어주는 경우인데 그 두 점이 특별히 절편을 제시한 경우예요. x절편을 a라고
y절편을 b라고 제시하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렇게 직선을 표현할 수 있대요. 여기까지가 직선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얘긴 한데 그래서 뭐 나머지 얘랑 얘 다 뭐 이걸 기반으로 하는 거긴 한데 얘는 좀 특별 취급해 주는 거고요. 특별 취급. 가끔 나온다. 메인은 아무리 봐도 얘랑 얘가 메인입니다. 얘도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표현 때문에 는 0이라고 쓰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고 그래서 저 형태를 보고서는 그거를 함수처럼 표현을 해서 기울기로 나타낼 수 있으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에 대해서 좀 문제를 풀어보죠. 여기까지에 대해서. 여기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별 내용 없죠? 124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1, y는 3. 각 몇 도예요? 90도를 2등분했대요. 몇 도예요? 45도. 45도. 여기서부터 종종 나오는 건데 직선이 나오는 과정 중에 각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써먹는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기울기가 뭐다? 탄젠트, 세타. 우리가 보통 각에 대한 문자는 여기 번데기 발음 있죠?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해요. 그래서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라는 것을 종종 써먹습니다. 직선이랑 각도 같이 나올 때는 거의 무조건 이거 써먹어요. 그래서 45도라는 이야기는 뭘 쓰라는 거예요? 탄젠트 45도가 얼마죠? 1이죠. 오, 잘 기억하고 있네. 탄젠트 45도가 즉 기울기가 1이고요. 기울기가 탄젠트 45도 즉 얼마? 1이라는 것과 여기를 지금 지나잖아. 그치? 마이너스 1,3을 지난다는 걸 지금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럼 기울기랑 한 점 나왔죠. 그럼 직선이 나온다. 마이너스 아닌데 x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라서 x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자, 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슉슉. 4랑 마사가 있고 여기 넓이 얼마예요? 4 곱하기 2분의 1이라 8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요? 질문 있어요? 저 공간 너무 많이 하려 하죠. 저거 좀 글자 크기 좀 줄여서 왼쪽에 적어 놓을게. 왼쪽으로 옮길게요. 직선의 방정식이 기본적으로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우리가 한 점 x1, y1과 기울기를 주는 경우에는 y는 m에 x-x1 더하기 y1 이렇게 쓸 거고요. 두 점을 준 경우에는 귀찮으니까 생략할게요. y는 x2 빼기 x1분의 y2 여기 y1에 x-x1 더하기 y1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x는 x1 이렇게 되는 거죠. x1과 x2가 같을 때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x절편 a,0이랑 0,b를 특별히 지난다라고 했을 때 그 직선을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렇게까지 표현한다고 됐습니다. 저기까지가 일단 써먹는 주제고요. 저 형태에는 최대한 빨리 익숙해지길 바랄게요. 사실 129번은 지금 이게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약간 심도 있는 주제다. 심도 있는 주제라고 이제 말을 할게요. 좀 어려운 주제인데 기출에 나왔냐라고 묻는다면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문제는 그 나온 학교들이 일반고가 아니에요. 이상한 학교들에 나온 적이 꽤 있는 주제입니다. 고국고, 와부고, 뭐 양서고 이런 애들 한테는 이제 종종 나오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 동네에서는 나온 적이 없어요. 내 기억에서는 근 5년간 없었어요.
5년 동안 없었던 주제입니다. 근데 하필 센에 나왔네. 센에 나오면 다른 학교에서도 참고를 하려나? 의문은 드네요. 지난 교육과정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3,2랑 2,7이라는 두 점이 있는데 x축 위에 있는 한 점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 x축이 있고요. 마이너스 3,2랑 2,7이 있는 거죠. p라는 게 여기 있어서 여기랑 여기의 차가 최대가 된대요. 그걸 어떻게 구해? 이걸 어떻게 구하죠? 고민을 해요. 이상해. 내가 앞에서 점과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곱 더 그냥 루트 AB의 길이를 구하는 거면 2차 함수의 표준형 구하는 거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도 표준형 구하는 거고요. AP 더하기 BP의 최소를 구하는 건 직선 만들기였죠. 근데 얘는 AP 제곱 빼기 BP의 제곱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AP 빼기 BP야. 그럼 사실상 루트랑 루트 빼는 거잖아. 그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영역이야? 못하잖아. 루트 빼기 루트는 우리가 계산을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해? 이거에 AP 빼기 BP의 최대를 구할 생각을 하죠. 어떻게? 루트 빼기 루트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거리 빼서 루트하면 이게 계산이 안 돼. 그러면은 앞서서 AP 더하기 BP의 길이라는 거에 최소를 구할 때 우리가 의미를 부여했던 것처럼 얘도 루트 AP랑 BP에 빼는 것은 실제로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냐?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삼각형을 기준으로 여러분 부등식 파트에서 좀 했는데 가장 긴 변 누구처럼 보이니? 가장 긴 변? 몰라. AP가 제일 길다고 할 거야. 한 변의 길이는 다른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어때요? 당연히 작습니다. 당연히 작죠. 맞죠? 당연히 작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말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AP-BP는 똑같이 어떻게 돼요? AB보다 작은 거. 동의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AP 빼기 BP는 AB보다 작습니다. 헌데 되게 특이하게도 AP-BP가 AB가 될 수 있는 순간이 딱 한 순간 존재해요. 땡. 직선이라고 할 때 AP랑 BP의 차가 정확하게 AB가 됩니다. 그쵸? AP 빼기 BP 하면 AB잖아요. 얘에서 얘 빼면 얘잖아. 그치? 절대값 취했죠? 맞아요. 딱 이 순간만이 등호가 붙어요. 그러니까 AP-BP는 무조건 AB보다 작은데 딱 한 순간 얘랑 같아진대. 그럼 제일 큰 놈이 누구야? AB는 이미 정해준 숫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야? 5루트 2잖아요. 5루트 2보다 무조건 작은데 딱 한 순간 5루트 2가 된다니까? 그럼 얘가 최대입니다. 이게 최대예요. 그럼 그때의 P가 언제예요? 직선의 X절편입니다. 직선 AB의 X절편이고요. 직선 AB의 X절편. P가 직선 AB의 X절편일 때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A와 B를 지나는 직선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뭐예요? Y는 이거 어떻게 되죠? 5 증가하는 동안 5 증가했죠. 기울기 얼마예요? 1이고요. 얌산은 잘 안 되나요 혹시? 2 빼기 마 3분의 2 빼기 마 3분의 7 빼기 2에 x-2 더하기 7이라서 이게 공간이 좀 협소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5,0이 됩니다. 그래서 BP의 길이는 얼마? 7루트 2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x절편이라 마이너스 5,0이 되고요. BP의 길이는 7루트 2. 요때 이제 이야기했던 바가 등장하는데 이런 거 구한 거 연습
연습해보자 했죠. 자, 여기 얘랑 얘 빼면 얼마예요? 얘랑 얘 빼면 얼마예요? 7대 7이죠. 7대 7이고 직각삼각형이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7대 7대 7 루트 2인 겁니다. 알았죠?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길이. 그래서 굳이 뺀 거에 제곱 더해 뺀 거에 제곱 더해 루트 안 했죠. 그렇죠? 1대 1대 루트 2의 비율 관계 써먹었다. 이게 좀 어렵죠, 이거. 삼각형이면, 즉, P가 이 순간이 아니면 무조건 삼각형이 돼서, 무조건 삼각형, 여기에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AP 빼기 BP는 무조건 AB보다 작습니다. 무조건이에요. 그건 깨지지 않아요. 근데 딱 한순간 같아질 수 있고, 그러면 그때가 최대가 된다. 그때의 P는 직선 AB 위에 있을 때고, X절편은 마이너스 5,0 이렇게 할 수 있죠. 길이를 마지막으로 구하는 거고, 길이는 1대 1대 루트 2를 활용한다. 그럼 얘가 왜 1대 1이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도 기울기 얼마예요? 기울기 1이라며 그러니까 1대 1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직선에서 여기 두 점 간의 길이는 기울기의 비율 관계를 따라갑니다. 기울기의 비율 관계를 따라가요. 알았죠? 좀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어려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이런 활용법을 익숙해졌을 때. 쉽다는 건 아니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133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쓰는 거냐? ax 플러스 y는 3a. x축과 y축에 의하여 잘린 선분의 길이가 6이래요. 자, x절편 얼마예요? 요 x절편이란 건 y에 0 넣은 거죠. y에 0 넣으면 여기 3이죠. y절편 얼마예요? y절편 x에 0 넣은 거죠. 3a죠. 근데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여기 선분의 길이가 6이래요. 뭔 생각이 들어요? 6인데 여기가 3이래. 몇 대면? 그쵸. 2대 1대 루트 3 말하고 싶은 거죠. 6대 3이야. 그럼 얘는 얼마? 3 루트 3이죠. 그래서 a는 얼마예요? 루트 3입니다. 그쵸? 2대 1대 루트 3. 맞아요. 얘가 빗변이라서, 맞죠? 빗변이라서. 빗변이 6이잖아요. 문제에서 지금 길이 알려줬어. 이 x축과 y축에 의하여 잘린 선분의 길이가 6이래. 여기 길이가 x절편이 3이잖아. 여기는 3a고, 맞죠? 3a가 3 루트 3이니까 a는 루트 3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이런 비율 관계 되게 많이 나오죠. 지금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죠. 136번은 그냥 여기 135번 위에다가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세 점.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세 점이라는 표현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고요. 그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표현. 135번 위에 적어요. 135번. 페이지가 넘어갔다는 이야기였죠. 방금 전까지 133번 설명했는데, 아직 그거 133번 전 페이지구나. 네, 135번 위에다가. 그리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두 점 간에 뭐가 떨어졌는데? 뭐야? 뭐가 떨어진 거야? 네 거야? 누가 아니야, 이거 뭐야? 네 거야? 누구 거야? 뭐가 떨어졌어 갑자기? 다시 떨어졌네? 뭔지 모르겠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두 점 간의 기울기가 같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든 요거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접근해라. 알았죠? 이걸로 접근하라는 이야기예요. 얘가 나오든 이걸로 접근한다. 그러니까 둘이 같은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게 세 점이면 무조건 삼각형 뜨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얘가 일렬로 있으면은, 이거 우리가 경우의 수 할 때 했잖아. 그치? 세 점이 일직선에 있으면 삼각형 안 이루어지죠.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같다. 그걸 이용하면 문제가 풀린다는 이야기예요. 알았죠? 이거는 일종의 관용어처럼 이건 이런 의미구나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136번은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줍니다. A라는 애가 0,마삼이고요. B라는 애가 A-4,0이고요. C라는 애가 6,A인데 이게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는 건 기울기가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고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고요. 이 말은 기울기가 같다. 여기 기울기 A-4분의 3이랑 여기 기울기 6분의 A 플러스 3이 같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X자로 같다라고 풀면 되겠죠. 이렇게 쇽쇽. 18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라서 A는 6 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수라 했으니까 답은 6이 되겠죠. 이거는 139번 위에 적어주세요. 도형 넓이를 2등분 한다. 도형 넓이를 2등분 하는데 주어지는 도형이 일반적으로 그냥 뭐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 삼각형을 넓이를 2등분 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 길이가 같다. 삼각형. 이면은 이렇게 밑변 여기 꼭지점을 지날 때 넓이 2등분 하는 건 밑변을 반띵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당연해 보이죠? 그렇죠. 두 번째,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의 선은 넓이를 어떻게 2등분해요? 맞아요. 대각선 교점만 지나면 돼요. 대각선 교점만 지나면 됩니다. 얘는 밑변의 중점, 밑변의 중점을 지나고요. 세 번째, 육각형, 정육각형이 나와요. 정육각형 넓이 어떻게 하면 2등분해요? 간단해요, 이것도. 대각선 교점 지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넓이 2등분 합니다. 때때로 삼각형에서 번외 삼각형에서 이런 식으로 넓이를 반띵한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반띵 될 수도 있잖아. 그치? 직접 계산해야 됩니다. 이거는 계산 못해요. 우리가 어떤 법칙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그 삼각형이 누구냐에 따라서 직접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까지 하고는 좀 그렇고 얘랑 비슷한 횟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나오면 얘고요. 이 주제를 어렵게 내고 싶으면 이걸로 냅니다. 직접 계산하게끔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딱히 없는 것 같네요. 센니는 딱히 없네요. 나중에 기출 풀면서 좀 정리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도형의 넓이를 나눈다라고 합시다. 140번으로 가서 볼게요. 140번은 사실
아까 했던 거랑 흡사한데 세 점이 이렇게 있는 삼각형이에요. A라는 점이 1,3이고요. B라는 점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고요. C라는 점이 5,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A, B, D와 A, D, C의 넓이가 2대 1이래요. 여기가 이렇게 되면 2대 1이랍니다. 넓이가 2대 1이란 건 밑변의 길이비가 2대 1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때 문제에서 말하는 A, D를 지나는 직선. 이 직선을 구하래요. 그럼 뭐 찾으라는 거야? D라는 거 구하는 거죠. 맞아요. D는 BC의 2대 1 내분점이 되고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그냥 구했어요.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구해요? 얘에서 여기 지나는 기울기 2-1분의 마이너스 3 빼기 3의 x-2 빼기 3 그래서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써주면 돼요. 맞아요? 궁금할 수 있죠. 나는 지금 내분적 공식을 안 썼잖아. 그럼 어떻게 풀었냐? 맨날 하는 그 비율 관계 써서 푼 거예요. 나는 지금. 알았죠? 그래도 한번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연습하길 바라서 그래. 지금 x가 9만큼 있고요. 맞죠? y가 3만큼이죠. 2대1, 3등분 하는 거면 얘를 기준으로 6과 3, 그리고 2와 1이죠. 그래서 6 더하고요. 2 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알았죠? 상관은 없어요. 내분적 공식 써도 계속 말합니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바라건대 라는 표현이죠. 뭐 시동 거는 것 같다? (1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에어컨 지금 보니까 아까 내가 설정하고 왔는데 17도로 설정되어 있거든? 더운 건 왜 이렇게 덥냐 근데? 뭐 조작을 더 할 수 있나? 아닌데. 가운데는 좀 시원하니? 아니야. 네, 밖에서 들어왔을 때 하나도 안 시원했어요. 똑같았어요, 온도가. 이거 가서 안 쓰는 거 아니에요? 학원에서 돈 없다고 저거 손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아니야. 내가 아까 전에 에어컨 그거 봤어. 근데 왜 이렇게? 에어컨이 구린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중앙 에어컨이 별론 것 같아. 난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벽걸이 하면 더 벽걸이는 좀 더 시원하지. 단점은 벽걸이는 이제 이 바람이 닿는 곳이 춥지. 바람이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있는 애들은 죽지. 너무 추워서. 더운 것보다 추운 게 나아요. 어? 저기 쫓아내고? 야 어떻게 그래. 나도 더워. 야 누가 제일 덥겠냐? 혼자 나만 지금 떠들고 있는데. 뭔가 방안을 모색해야겠다. 이거 더워서 안 되겠어. 아니, 근데 에어컨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저거야. 이 뭐요? 저거. 여기 가운데 있는 놈. 저는 되게 시원하지 않았어요? 왜 생각? 그러니까 왜 그러지? 이게 에어컨이. 난 지금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나 했어요. 근데 17도로 돼 있다니까. 맞는 것 같은데 학원에서 딱 전기세 보고 어머 2천만 원이 나왔잖아 하고 딱 와, 씨, 근데 아니라고 말을 못 하겠다. 이 양반들. 이 양반들 요즘 돈 얘기하더니. 아닐 거야. 그래도 아니겠지. 그거는 그러면 실패한 정책이라서 그런 건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렇게 장사가 안 돼요,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장사가 안 돼. 우리 학원 장사 잘 되는 편이지. 학교 응? 보이는 것만 온도 낮아지고 나오는 거는 온도가 좀 한 23도에서 5도 넘어지고 그래? 아이스 어떻게 조절할 수 있나? 이거 다시 한번 너희 간 다음에 해봐야겠다. 143번 보도록 할게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은 A와 B와 C에 따라서 직선이 결정되는 건데 그 조건을 제시할 테니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이제 문제예요. 기억에서 뭐라고 했냐? A는 0이고요. BC가 0보다 작다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절편 기준으로 확인해 주는 게 깔끔해요. A가 0이라는 이야기는 BY 더하기 C는 0이죠. 맞아요? 그럼 이거 뭐야? Y는 이잖아. 맞지? Y는 이라고 가로선이라고. 이거 가로선이에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C라서. 근데 BC가 0보다 작다는 건 얘는 0보다 크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3, 4분면을 지나는 게 아니라 1, 2, 4분면을 지나는 애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니은 A, B가 0보다 크고요. B, C가 0보다 크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X절편이 X절편이 마이너스 A분의 C고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인데 이게 A, B랑 B, C가 0보다 크다는 것은 A와 B와 C의 부호가 같다라는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모르겠는데 부호는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부호가 같다라는 표현을 다시 뭘로 한다? 곱이 0보다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좀 중요해요. 부호가 같다라는 건 곱이 0보다 크다라는 표현이라서. 자, 그러면은 지금 A랑 C의 부호가 같으니까 이거 0보다 작고요. B와 C의 부호가 같으니까 이거 0보다 작고요.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이 어떻게 돼요? X절편, Y절편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1, 4분면 지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마다 다 하나씩 그래프 그려가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귿은 A, B가 0보다 작고요. C가 0보다 작다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그래서 A와 C의 B와 C의 부호 관계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C가 0보다 작다고 했지 A랑 B랑 어떤지는 말을 안 해줬잖아. 그치? 그래서 절편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4분면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부호 관계를 알아야 4분면을 찍을 수 있어요. 절편의 그 위치를 찍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말을 못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리을 A, B가 0보다 작고요. C는 0이라고 했어요. C가 0이라면 AX 플러스 BY는 0이고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 X가 되는데 이게 A, B가 0보다 작으니까 0보다 큰 거죠. 그러면은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난다라는 말은 맞게 되는 거죠. 니은과 리을이 됩니다. 자, 앞으로 넘어갈게요. 여기까지가 직선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었고요. 22페이지에 직선의 방정식,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우리가 y는 m에 x-x1 더하기 y1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a에 x-x1 더하기 b에 y-y1은 0 이렇게 씁니다.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작성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고 싶어. 근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많이 써먹는 게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두 직선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 두 직선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 이라는 두 직선이 있을 때 이 두 직선의 교점이 뭔지 모르는데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그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얘랑 얘의 교점이 뭐 하나 있다고 하죠. x1, y1. 그럼 x1, y1을 여기다 대입해도 0이고 여기도 대입해도 0이죠. 맞아요? 그러면 그 x1, y1을 여기다 대입하면 0이고 여기도 대입하면 0이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x1이랑 y1을 대입했을 때 0이 된 거잖아. 그치? 그 말은 이 직선도 얘를 지난다라는 표현인데 이 직선은 k가 얼마인지 관련 없이 무조건 얘를 지나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들을 죄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하나. 누구?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을 제외한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얘를 표현하고 싶으면 k가 0이면 딱 얘만 남거든. 근데 문제는 얘를 표현하고 싶으면 k를 어떻게 정리를 해도 얘가 이 속에 있는 k에 붙어있는 얘를 나타낼 수는 없어요. k가 만약 1이면 더한 애가 되는 거니까 얘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타낼 수 없고요. 얘를 제외한 모든 x1, y1을 지나는, 그러니까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해요. 이때 우리가 이 한 점이라는 것을 특별히 정해진 점이다라고 해서 정점이라고 하고요. 정해진 점이라서 정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정점이 두 직선의 교점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따로 한 점을 제시해 주는 거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아예 직선을 구하라고 한다면 여기 1번, 2번, 3번을 통해 구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대뜸 던져주는 거지. 그냥 어떤 직선이 있어 라고 말을 하고 그 직선이 이러한 성질을 가져 라고 말을 했어. 그 성질로 한 점을 지난다 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직선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이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개수가 숫자만 이루어질 리가 없다. 개수에 이상한 문자가 들어가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진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개수에 이상한 문자가 들어가더라도 그거를 표현할 수는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써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말이 좀 복잡한데 한번 예시를 들어가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148번. 세 개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148번 보겠습니다. a, b라는 애가 x-3y 플러스 1은 0 위에 있대요. 그 말은 a-3b 더하기 1은 0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ax-by는 2라는 애가 항상 p, q를 지난다는데 이게 뭔 말이지? 아, a, b에 상관없이 얘를 지나나 봐요. 그래서 뭔 생각을 하냐면 요 a 대신에 얘를 대입하는 거죠. 3b-1의 x 마이너스 by는 2 이렇게 쓴다면 b로 묶었을 때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게 얘가 항상 p, q를 지난다는 건 a와 b에 상관없이 항상 이라는 말이 숨겨진 거고
그래서 이 A, B에 상관없이 항상이라는 건 어떤 우리가 표현을 써서 나타냈죠? 항등식이라 했잖아. 그치? 그래서 항등식꼴로 한 문자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은 정리해서 B에 3x-y는 x 플러스 2인데 항등식이라며. 항등식은 어떻게 푸는 거예요? 그쵸?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야 되는데 뭐에 관계없이 A, B에 관계없이잖아. 그치? 근데 여긴 B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둘 다 0이어야 된다 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즉 y는 3x고요. x는 마이너스 2.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되며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답은 4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얘가 P고요. 얘가 Q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거 좀 잘 나옵니다. 이 문제 좀 자주 나와요. 좀 자주 나오는 편이다. 근데 자주 나올 때마다 질문이 나오는 문제예요. 되게 자주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질문을 해요. 근데 푸는 방법은 다 이런 형태입니다. 두 번째 154번. y는 m에 x 플러스 3m 더하기 2가 m에 관계없이 직사각형 ABCD를 2등분한다 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평행사변형은 넓이를 어떻게 2등분한다 했죠? 그럼 얘는 지금 넓이를 이 직선이 넓이를 2등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m에 관계없이 대각선 교점 지난다는 거잖아. 맞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아까 전에 적었던 표현과 연이어서 설명하면. 근데 이 표현은 y는 m으로 묶었을 때 x 더하기 3 더하기 2라고 써지고요.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게 뭐라 했어요? 무조건 x1, y1을 지나는 직선이라 했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 2를 지납니다. 그럼 당연히 얘가 뭐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야? 대각선 교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3, 2라고.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A가 얼마래요? 1,3이래.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C는 누구예요? C는 누구야? 여기랑 여기가 대각선의 중점이니까 맞죠? 교점은 중점이잖아. 그럼 얘랑 얘의 가운데가 마이너스 3,2라고 맞지? 가운데라는 건 얘랑 여기 x좌표랑 더해서 나누기 1을 한 게 마이너스 3이고 얘랑 여기 y좌표랑 더해서 나누기 2 한 게 4인 거잖아. 그쵸? 맞아요. 그걸로 우리가 좌표를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얼마? 마이너스 7,1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길이가 같다며 맞지? x좌표가 얼만큼 바뀌었어요? 4랑 y좌표 1만큼 바뀌었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x좌표 얼만큼 바뀌어요? 4만큼, y좌표 얼만큼 바뀌어요? 1만큼 바뀌죠. 그럼 여기서 4 빼고요. 여기서 1 빼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쵸? 너도 시동거니 혹시? 야, 니네 왜 맨날 앞에서 그런 거야? 어? 잠 좀 깼어? 안 잤다고? 야, 잘못 봤나? 알았어. 미안. 덥다. 157번 하고 쉽시다. 157번. 다른 반에 들어갔다 와봐야겠어. 나만 더운지. a 더하기 4의 x 더하기 3a 더하기 1의 y 마이너스 2는 0과 x 더하기 ay 더하기 1은 0의 교점과 둘의 교점과 원점을 교점이 어딘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이거? 문자가 이렇게 많은데 교점을 어떻게 구해? 못 구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지웠던 개를 써먹겠다는 거야.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 원점을 지나는 애를 찾겠다는 거예요.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원점을 지나는 애를 찾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그 기울기가 얼마래요? 4분의 5래. 다르게 풀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일단 해봅시다.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쓴다 했어요? 얘랑 얘를 연이어 쓰면 되죠. 뭘로만? K로만 묶어서 A 더하기 4의 X 더하기 3A 더하기 1의 Y 빼기 2 K에 X 플러스 AY 플러스 1은요. 이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근데 여기서 뭘 지난다고? 얘가 뭘 지난다고? 얘가 원점을 지나는 거예요. 원점 지난다는 건 x가 0이고 y도 0인 거 대입하라는 거잖아. 그치? x랑 y에 0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0, 0 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0, 0 하면 k는 0인 거죠. 그럼 k가 얼마야? 2네. k가 2니까 얘를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죠. a 플러스 6의 x 플러스 5a 플러스 1의 y는 0이 되는데 얘 기울기 어떻게 돼요? 이거 이항한 다음에 나눠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5a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6이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4분의 5고요. 이렇게 곱해주면 4a 플러스 24가 마이너스 25a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라서 a는 1이 뜹니다. 마이너스 1 뜹니다. 땡큐. a가 마이너스 1 끝. 네. 이렇게 구하라는 거죠. 저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을 글로 일단 상황을 이해해 주는 거죠.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점 지난다 했잖아. 그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먼저 표현해봐. 그게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이용해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걔가 원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걸 차근차근 대입하는 거죠. 그렇죠? 원점 지난다 했으니까 x랑 y에 00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계식이 하나 나오고 그걸 이용해서 k를 구한 다음에 그걸 다시 적용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거 기울기가 쟤다라고 차근차근 하기만 하면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사실 이 문제를 푸는데 생각이라는 건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적어도 하라는 것까지만 하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제시하는 개념들을 이제 잘 읽어두고 기억하면서 문제에서 말하는 걸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 정도는 연습을 해야 된다.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개념을 기억 안 하고 문제를 푸는 건 말이 안 돼요. 알았죠? 개념을 기억은 해줘야 된다.